네, 안녕하세요. 문명순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청년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앞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입니다. 금융 현장에서 40여 년간 키워진 서민금융 경제 전문가입니다. 19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고요. IMF를 겪어내고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베테랑 금융인이 되기까지 이 금융 문제 또 금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가를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고 또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행동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여중을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3년 장학금을 제외한 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상업학교에 가서 또 수석 졸업을 하고 또 은행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40여 년 금융인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난 8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고양시에 국민은행 연수원이 있습니다. 당시는 고양군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도 퇴직을 대부분은 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먼 지역인 이 고양군의 국민은행 연수원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은행원들에게 단골 강사가 노무현 당시 변호사였어요. 그분이 늘 오시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지금도 줄줄 외울 정도예요. 저 상고 출신입니다. 여러분 은행원들도 다들 대부분 상고 출신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공부 잘해서 은행 들어왔고 나 노무현은 시험 치는 은행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쉽다는 농협도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노무현은 노가다 뛰면서 사법고시 붙었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좀 의식화랄까요? 그런 걸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희는 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주 6일 근무였는데요. 토요일 오후마다 명동 성당에 가서 그 넥타이 부대가 6.29 호언철폐 여러 가지 그 투쟁 항쟁에 그 한복판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찌 보면 제 20대는 노무현과 명동 성당과 정치 민주화와 이제 그런 것들로 점철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금융 현장에서 느낀 거는 IMF의 가장 큰 피해자는 10대, 20대, 30대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점점 빚쟁이가 돼갔어요. 유복한 곳이나 또는 취약계층이나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것이 청년들에게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학자금 대출만큼은 학자금 대여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과 대여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출은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과 이자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거고 학자금 대여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것처럼 일단은 빌려서 잘 사용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내가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서 책을 빌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책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가서 연장 신청도 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도록 금융비용 부담을 없애자. 이게 이제 학자금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청년 정책 금융입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는 청년 실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금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바로 세금을 다이렉트로 투입하는 부분은 또 다른 우리와 철학이 다른 분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금융은 재정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세금으로 막바로 혜택을 주는 것은 재정이죠.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금융은 세금이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대출금리도 착하게, 이왕이면은 원금 상환도 좀 길게, 이게 바로 정책금융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리 대기업들 또는 그러한 어떤 정책금융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진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정보의 비대칭이라 그러죠.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청구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진정으로 50조의 금융 특단 조치를 했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당연히 원금 상환 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부분이 있는데 청년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은 바로 청년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금융 부분, 금융비용 경감, 특히 청년을 위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해내겠습니다. 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기업 유치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경기 북부에서 외로운 섬처럼 일자리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나 세수가 어려운 곳이 우리 고양시인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서울에서 아직도 공기업 중에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업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기업, 특히 금융공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해외에 있는 여러 다양한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마케팅처럼 방문해서 우리 고양시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남부에 편중되어 있는 일자리들을 경기 북부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결코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합니다. 정말 손가락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저는 이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첫째, 청년들에게는 별도의 청약 가점제라든가 또는 주택을 건설할 때 청년들한테 일정한 포션을 줘야 돼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매월 주택 청약 저축 2만 원을 5년 이상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1,500만 원을 처음부터 정기예금으로 한 장년층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주택 청약 가점제도 필요하고요. 또 공공임대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이 의무적으로 쿼터로 그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좀 취약계층의 아이들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달랑 약 300만 원 정도만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에게도 또한 보다 획기적인 공공, 임대 이런 부분의 주거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청년 비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특정 지역구들을 청년 우선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여성 할당으로 여성이 50%를 받듯이 청년들도 어떤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모두 청년에 대한 할당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배운 것처럼 많은 젊은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들려주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정말 적극 노력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 민주당 문명순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화이팅! 힘내세요.